지금부터는 수협의 수상한 대출 의혹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이 의혹에도 도이치모터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담보도 지급 보증도 없이 100억 원을 대출해줬는데 그 시기가 주가 조작 판결로 도이치모터스가 휘청이던 2023년입니다. 대통령 부인의 연루 의혹으로 번지며 사법 리스크에 빠졌던 도이치모터스에 수협이 큰 힘이 돼준 셈입니다. 배양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선관위는 23년 한 회사에 100억 원을 대출해줍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으로 재판을 받던 도이치모터스입니다. 대출은 수협은행 뚝섬역 지점에서 2023년 3월 24일 실행됐습니다. 담보도 지급 보증도 없는 신용대출입니다. 도이치모터스와 아무런 거래 관계도 없던 수협은행이 오직 신용만으로 100억 원을 빌려준 겁니다. 당시 도이치모터스는 권오수 회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대표직을 내려놓는 등 혼란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한 전직 수협은행 관계자는 JTBC에 실질적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규모의 무담보 대출을 승인한 전례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JTBC는 당시 수협은행 지점장이 작성한 대출 관련 의견서도 입수했습니다. 영업 안정성이 양호하고 재무 안정성이 무난하다고 평가했는데 권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검토를 하긴 했죠. 내부적으로는. 저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모든 시중은행들이 다 거래를 하고 있었고. 뒤이어 수협은행은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에도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수협이 도이치모터스와 그 자회사 등에 지난 2년 동안 대출해준 돈이 648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만 453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당시 늘어난 도이치모터스의 차입금 678억 원 중 3분의 1을 수협에서 대준 겁니다. 수협이 막대한 신규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수협 회장에 대한 성매매, 선거법 위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아닌지 수협 회장, 경찰, 그리고 김건희 씨 등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협 측은 노 회장의 성접대 수사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대출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초 퇴임한 해양경찰청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성접대 의혹을 해경이 무혐의 처리했을 때 청장이었던 인물입니다. 심가은 기자의 단독 보도를 보시고 취재기자의 설명을 스튜디오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1월 퇴임한 김모 전 해양경찰청장이 수협중앙회 수산업발전자문위원으로 재취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23년 1월 취임했습니다. 선관위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혐의로 해경에 수사 의뢰했던 시점입니다. 해경은 수사 6개월 만에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를 맡은 해경 수사관이 돌연 지역 파출소로 발령나면서 담당 수사관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비상근직인 수협 자문위원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에 참석하고 매달 250만 원씩 봉급을 받는 자리입니다. 김 전 청장은 해경청장은 수사 지휘권이 없고 수사관 인사 역시 관여하지 않는다며 수협중앙회장 무혐의와 수협중앙회 재취업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문위원도 맞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중앙회는 노 회장이 해경 수사를 받게 된 2023년도부터 매년 퇴직 해경 고위 간부를 자문위원으로 뽑았습니다. 한편 노 회장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받았던 수협 조합장 3명도 수협 간부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들 3명이 지난해 조합장 선거에서 떨어지자 수협은 수천만 원대 연봉을 받는 수협 비상임이사, 노량진 시장 비상임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이들 모두 호텔방에 들어간 건 맞지만 성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노 회장과 함께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수협 측은 노 회장 취임 이전에도 해양경찰 퇴직자를 위촉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네, 수협 회장 성매매 무혐의부터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수상한 대출까지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의 배양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도이치모터스에 대출해줬다는 100억 원, 2023년이죠. 네. 이거 특혜 대출입니까 아닙니까? 특혜 대출이라고 볼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수협은행 전 현직 인사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금융권 인사를 취재했습니다. 예. 그중에 한 통화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전직 수협은행 고위 관계자입니다. 저희에게 대출 금액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되묻다가 대출의 형태가 어떤지 담보는 잡혀 있는지 묻고요. 저희가 100억 원을 담보나 지급 보증도 없이 신용대출로 빌려줬다라고 설명을 하자 이 말을 듣고 신용대출을 그렇게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용대출을 그렇게까지 내줄 순 없다는 취지의 답변인 겁니다. 오직 신용만 믿고 100억 원을 내준 셈이라 도이치모터스 경영 상태가 악화돼서 돈을 갚지 못하면 수협 입장에선 대신 받아낼 담보도 보증도 없이
100억 원을 떼이게 되는 셈입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저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요. 이런 대출이 당시에 실행됐는지 자신은 몰랐다. 제대로 된 건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담보 100억 원 신용 대출에 이어서 수협이 도이치모터스 자회사들에 내준 대출이 총 548억 원에 이릅니다. 합하면 648억 원이죠. 이것 역시 상당 부분이 신용대출입니다. 수협의 해명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법 리스크는 대출과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이나 정권과의 연관성 등 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은행 고유의 영역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당시 도이치모터스가 갖고 있던 리스크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사법 리스크였다는 점입니다. 이 주가 조작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대출을 실행한 건지가 중요한데 수협은행의 공식 입장을 저희가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수협은행은 이 논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실제 대출 영업 당시 작성된 영업적 의견서를 봐도요.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등 리스크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출을 실행한 수협은행 지점장이 우리가 먼저 제안한 대출이다. 그리고 권오수 회장이 대표에서 물러났으니 사법 리스크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에 좀 어긋나는 답을 한 건데 절차에 맞는 대출 영업과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사건은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이 사법 리스크를 단 한마디도 의견서에 적지 않았다는 게 눈에 띄네요. 그리고 당시 수협은행 고위 관계자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의 지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이 주가 조작 기업으로 연일 뉴스에 오르던 도이치모터스에 600억 원이 넘는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1심에 이어서 2심까지 주가 조작 혐의 유죄가 줄줄이 선고되는데도 2년에 걸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검토 없이 대출을 계속해준 겁니다. 특히 수협은행 고위 관계자도 모르게 이 대출이 이뤄졌다면 그보다 더 윗선, 그러니까 수협 중앙회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협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특정 기업에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는 소문은 올 초부터 관가에 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노동진 수협회장의 수상한 성접대 무혐의 사건에 대해서 취재한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고요.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국회에서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